등장인물들 관계가 아주 그냥 격변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미묘하고 때로는 좀 아슬아슬하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네네.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딱 선을 긋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감정들이 막 오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몇 가지 질문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는 이지혁하고 지은호. 이 두 사람. 과연 이 비즈니스 관계, 이거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아, 정말 궁금한 포인트죠. 그리고 또 어머니 고성희의 통제 아래서 영나가 웹툰이라는 좀 예상치 못한 통로로 진짜 자신을 찾아갈 수 있을지. 네, 영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온 지혁이 아버지와의 그 오랜 갈등, 이걸 풀고 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이 세 가지 지점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네, 첫 번째 이야기, 지혁 그리고 은호, 이 두 사람 이야기인데요. 결국 은호가 지혁의 동업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네, 여러 번 거절했었는데 말이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네, 그게 뭐 단순히 사업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가족적인 이유였잖아요. 맞아요, 가족. 어머니 정순 씨가 아들 강호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눈물 짓는 모습을 딱 본 거죠. 그걸 보고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결국 돈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한 건데 네, 은호라는 인물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자기 감정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더 챙기는. 그렇게 시작된 동업인데 두 사람 진짜 필사적으로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어요. 맞아요. 계약서 쓰는 거 보니까 조항 하나하나 엄청 꼼꼼하게 따지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공증까지 받았잖아요. 네네. 서로 대표님, 실장님 호칭도 칼같이 지키고. 어떻게든 감정에 끼어들 여지를 그냥 원천 차단하겠다. 뭐 이런 노력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효과적인 방어막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서로를 더 의식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 걸까요? 저는 약간 후자 쪽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 어색한 호칭이나 딱딱한 조건들이 오히려 그 둘 사이에 흐르는 그 미묘한 감정 있잖아요. 그걸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예를 들면 그 공증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지혁이 무심결에 반말을 딱 하니까 은호가 뭐 반말하시네요? 하고 딱 자르잖아요. 예전 선후배 관계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면서도 그 지적 자체가 이미 뭐랄까 단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달까요? 맞아요. 또 지혁이가 예전처럼 국밥 먹자고 했을 때 은호가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었다 이러면서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잖아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이게 그냥 메뉴 바꾸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지혁이가 주도했다면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뭐 이런 선언처럼 들렸어요. 관계 주도권이 조금씩 바뀌는 신호죠. 그러고 보니까 지혁이 감정 변화도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질투하는 거. 네.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은호가 박성재나 오수정이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 보고 막 대놓고 질투하잖아요. 심지어 견장까지 하고 미행을. 맞아요. 근데 목적지가 고작 PC방이었다는 거. 그건 좀 웃겼어요. 근데 그 웃음 뒤에 지혁이의 그 복잡한 심리가 읽히는 거죠. 어떤 심리요? 뭐랄까,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은호가 자기 통제권 밖에서 다른 관계 맺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혹은 약간의 소유욕,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연인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냥 후배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데 행동으로는 막 드러나는 거죠. 특히 그 밤에 버스 타고 혼자 가는 은호 걱정돼서 몰래 뒤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집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혼잣말로 이제 후배도 아닌데 무슨 동업자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본인도 자책하면서도 발걸음을 못 멈추는 거. 이건 단순 걱정은 아니죠. 본인만 부정하는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감정선 속에서 결국 일에서도 딱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네, 리모델링 프로젝트 건. 맞아요. 오래된 단독주택 리모델링 프로젝트, 이걸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죠. 은호는 고객 사연에 공감해서 예산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하는데 지역은 냉정하게 사업성, 수익성 따지면서 반대했죠. 은호가 제가 손해볼게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지혁이가 실장님 자선사업가입니까? 이러면서 내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프로젝트인데 담당자가 손해봤다는 소문 절대 용납 못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여기서 두 사람의 일하는 방식, 더 나아가서는 가치관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은호는 사람, 관계,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지혁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논리, 결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거죠. 이 간극,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서로 좀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차이 때문에 결국 갈등이 터지고 관계가 더 꼬여버릴지. 글쎄요.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비즈니스라는 틀 안에서 이 감정들을 계속 억누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틀을 깨고 나올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갈등 자체가 두 사람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긍정적으로 보면요. 네,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좀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요. 자, 그럼 시선을 좀 돌려서 또 다른 관계 변화를 살펴볼까요? 네, 영나 이야기죠. 맞아요. 어머니 고성희의 그 완벽한 통제 아래서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는 박영나. 정말 잘 만들어진 인형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고성이라는 인물은 딸 영나를 그냥 자기 욕망 투영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진화가 박영나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전시회에 뒷돈대고 원치 않는 정략 결혼 상대와의 만남을 막 우연으로 포장해서 주선하고 심지어 영나가 그린 그림 아이디어조차 이건 내 안에서 나온 내 생각이야 라고 계속 주입시키는 거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해요. 맞아요. 영나의 자아를 그냥 완전히 지배하려는 의도가 보이죠. 그런 영나에게도 비밀이 있었죠. 어머니 몰래 그리는 좀비 웹툰. 네, 그게 영나한테는 유일한 숨쉴 구멍이자 뭐랄까 자아를 표현하는 통로인 셈이죠.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열정에 불을 지핀 인물이 딱 나타났어요. 바로 지역의 동생 이지환이죠. 네, 우연히 영나 웹툰을 보고 그 독특한 세계관이랑 그림체에 완전 빠져서 열렬한 팬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나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맞아요. 지환이가 진심으로 감탄할 때 영나의 그 얼어붙었던 표정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네, 저도 그 장면 인상 깊었어요. 웹툰 액션 장면 얘기하면서 같이 동작 따라해보고 자연스럽게 웃고 떠드는 모습은 그동안의 영나랑 완전 다른 사람이었죠. 화가 박영나라는 그 허상 속에서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웹툰이라는 온전히 자기 창작물을 통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랑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진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지환이는 그 변화를 촉발시킨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머니의 그 견고한 통제, 인형의 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과연 영나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웹툰이라는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지. 네, 그게 관건이죠. 또 지환과의 관계는 영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앞으로 지켜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어머니 고성이겠죠. 영나의 변화를 감지하고 더 강하게 억압하려 들 가능성이 높아요. 또 웹툰이라는 세계가 영나에게 해방감을 주는 동시에 어쩌면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하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존 관계로 변질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영나가 스스로 좀 균형을 잡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쉬운 길은 없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계 변화가 꼭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만 있는 건 아니죠. 어쩌면 가장 풀기 어렵고 복잡한 숙제일 수 있는 가족 관계. 네, 가족이죠. 특히 지협과 아버지 이상철, 이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집 나갔던 지역이 돌아왔어요. 네, 갑작스러운 기환이었어요. 근데 지옥이가 집을 나갔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아버지와의 깊은 갈등 때문이었잖아요. 네, 유학 자금 문제. 그렇죠. 과거에 아버지가 지역이 유학 자금을 다른 데 써버리면서 지역이 꿈이 좌절됐던 그 상처가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었죠. 지역의 등장이 이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랜 부자 갈등을 해소하고 좀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서로의 상처랑 달라진 현실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는 건 아닐지, 특히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지역이가 알게 되면 어떨까요? 그게 걱정이죠. 과거 유학 자금 문제랑 엮여서 묵은 감정이 다시 떠오르지는 않을지.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역이가 뭐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수십 년간 쌓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랑 상처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좀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과거의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지역이가 아버지의 현재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겠고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랑 또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겠죠. 서로 좀 솔직하게 마음 터놓고 과거 상처를 마주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드네요. 그렇죠. 이 가족이 과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것도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네요.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화려한 날들이라는 제목과는 좀 달리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관계의 경계선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즈니스와 감정 사이의 치역과 은호,
또 통제와 자아 사이의 영나, 그리고 과거 상처와 현재 현실 앞에서 다시 마주선 지역과 아버지까지. 각자의 선택과 변화가 앞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죠. 네,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계의 좀 중심에 있는 듯한 한 인물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누구 말씀이시죠? 바로 고성이요. 아, 그렇죠. 고성이. 빠질 수 없죠. 그녀의 야망과 숨겨진 계획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특히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제 막 서로에게 스며들기 시작한 지역과 은호의 관계, 또 자신만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영라의 여정에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될지, 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밝혀지게 될지 상상해보는 것도 드라마를 더 깊이 즐기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덧붙이신 말씀 있으신가요? 고성이라는 인물은 아마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축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죠. 네, 특히 그녀가 지역과 은호 그리고 영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녀의 선택이 각 인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보는 것이 후반부의 핵심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